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영화 읽기는 가급적 최신 영화는 배제합니다. 줄거리나 내용을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영화를 읽기로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사랑하기보다 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죄를 짓고 살지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죄의식은 사랑하는 감정과는 결을 달리하지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인간 존엄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죄의식은 인간 존엄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인간만이 갖는 가장 숭고한 마음이 사랑인데요. 사랑과 죄의식, 흥미로운 주제죠. 여자 주인공 설애의 헤어질 결심은 첫 번째는 죄의식 때문인데요.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구해준 형사 해준에 대한 미안함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헤어졌다가 다시 해준과 마주하면서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설애의 헤어질 결심은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두 번째 헤어질 결심에서는 왜 사랑의 자신을 가두어 버린 죽음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시죠. 설애는 중국인 여성인데요. 남편이 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때문에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 해준과 사랑이 시작되죠. 영화는 설애의 죄의식,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죄의식을 조명합니다. 해준은 그런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런 해준에게 설애는 알 듯 말 듯 사랑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의 얼굴이나 말투 어디에도 죄의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히 말투는 너무도 태연해서 오히려 의심받게 되는데요. 예컨대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해준은 이를 살해의 단서로 추정합니다. 말이 서툴다고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지요. 설애의 한국말이 서툴다면 통역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수사이고 그래야 설애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언어 사용이 일으킬 문제, 자기성이나 오류 가능성은 무시되고 서툰 진술에 의존토록 함으로써 사건 자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 죄의식이 아니라 언어의 빈 공간에서 생겨나는 연애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수사는 진술이 관건인데 말이죠. 설애의 서툰 한국말이 반복되면서 사건의 단서조차 연애의 단서로 둔갑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남편을 죽게 한, 다시 말해서 죄의식이 없을 수 없는 여성이 곧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언급해두자면 영화 읽기는 영화가 담고 있는 것들, 감독의 의도나 상징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조차 달리했을 때를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뜻밖의 발견되는 메시지를 음미해보는 것인데요. 그리하는 이유는 발견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헤어질 결심에는 그 독법에 의한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해준은 왜 통역사를 통하지 않았을까요? 수사는 죄를 밝히는 일이죠. 그것은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죄의식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형사 해준은 바로 그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런데 해준은 피의자인 설애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급기야 스스로 붕괴됐다고 합니다. 상대의 죄의식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붕괴됐다는 설정에는 뭔가 복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애의 피의자 조사 때 이미 예고된 것이죠. 설애는 한국말이 어색할 때 웃게 된다고 말합니다. 설애가 해준의 신문에 웃고 해준이 설애의 서툰 말투에 웃습니다. 그건 진정성 없는 것이죠. 그런 건 수사가 아니죠. 그런데 영화는 사건이 아닌 사건을 거듭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 무대가 이포로 바뀐 뒤 상황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두 번째 살인사건에서 혜준이 다시 형사로, 설애가 피의자로 대면하는 장면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말이죠. 영화가 이미 사건을 사건답게 그리지 않고 왜 사건과 연애의 경계를 넘나들기를 반복하는지 흥미를 반감시킵니다. 그런 식상함을 깨야 하는데요. 앞서 감독이 장치해둔 복순이 비로소 정체를 드러냅니다. 설애가 말합니다. 당신처럼 반듯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나하고 결혼해주지 않으니까요. 당신하고 이야기라도 하려면 살인사건 정도는 일어나야지요. 설애가 달라졌습니다. 설애는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된 후 혜준이 나는 붕괴되었다고 사랑 고백을 했을 때 혜준을 뒤로 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던 여자입니다. 혜준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녀가 다시 혜준을 만났을 때는 헤어질 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혜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던 그 죄의식이 왜 무너진 것일까요? 설애의 말, 당신하고 이야기라도 하려면 살인사건 정도는 일어나야죠. 이 말에서 혜준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설애에게는 사람을 죽게 한 데 대한 죄의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혜준에 대한 죄의식은 있었지요. 적어도 자신을 구해준,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붕괴되어버린 한 남자에게는 말이죠. 자, 이제 영화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영화는 두 분의 존엄사 사례를 보여줍니다. 설애가 존엄사를 통해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남편 살인사건에서 죄의식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설애의 첫 번째 헤어질 결심은 죄의식 때문이었는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헤어질 결심마저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남편을 죽게 하고도 죄의식조차 없었던 것은 엄마를 죽게 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것과 닮은 것으로 설정한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애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혜준에 대한 헤어질 결심, 즉 죄의식은 매우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준과의 재회에서 그것이 붕괴된 것이죠. 그야말로 사건입니다. 비로소 설애의 두 번째 헤어질 결심, 죽음의 형식으로 나타난 사랑의 형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풀립니다. 설애가 마침내 혜준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나의 사랑이 시작됐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헤어질 결심을 통해 설애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밀물이 밀려드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 무덤을 파고 스스로 바다에 묻는 설정 또한 일정한 맥락으로 닿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설애와 혜준이 사랑을 하고 설애가 남편을 죽게 한 사실을 알고도 혜준이 미제 사건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헤어졌고 다시 피의자로 만났고 그러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의 헤어질 결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영화에서 두 번의 죽음의 형식, 하나는 산 정상에서 다른 하나는 바닷가에서, 특히 설애 자신이 모래 무덤을 파고 스스로를 가둔 죽음의 형식은 매우 영화적이죠. 혜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묻히는 결말에 이르러서야 감독이 어떤 것을 전하려 하는지 어슴풀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